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2탄입니다. 1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1탄을 보고 와주세요. 앞선 영상에서는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약물 개발에 대한 회사의 강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장 건설부터 생산까지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은 컨설팅을 해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적절한 생산 방식을 자문해주고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1캔버스는 자체적으로 공정 및 공장 설계를 수행해서 제조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키고 장비와 설비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2캔버스는 새로운 컨셉으로 만들었고 CDMO답게 엔지니어링 부분까지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생산 공정에는 과정 자체도 있지만 과정에 들어가는 장비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공정개발 단계부터 엔지니어링 팀을 합류시켜서 생산 공정 및 생산 시설에 대한 디테일드 디자인의 최상의 성과물을 빠르게 생성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엔지니어링 팀이 합류하게 되면 실무자와 과학자 간의 괴리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초기에 해결한 것입니다. 프로세스도 개발하고 생산 장비 선정, 컨셉, 베이직, 디테일 디자인 모두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한 것을 바탕으로 공장을 만들어야겠죠. 본인들의 공장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놓았습니다. 공장 설립도 최적의 스케줄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빠른 시간 내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컨셉추얼 디자인부터 밸리데이션까지 직접 수행하고 생산 공정 장비 입고, 밸리데이션 등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보시면 착공에서 준공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고 KGMP 인증까지라고 해도 2년이 걸리지 않았네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직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 같이 하고 빨리빨리 해서 시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 유럽이나 미국의 GMP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회사 측은 KGMP를 바탕으로 HT201 연속 배치 생산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QP의 실사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았다고 강조하는데, 글로벌 규제 당국을 상대로 QA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는 QP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실사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거는 일종의 모의고사를 치른 것이지 실사만으로 EMA나 FDA GMP 승인의 가능성을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GMP 승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팔지 못하니까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탈리아 GMP 자문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실제 실사에 준하는 경험을 거쳐 경험도 있고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EMA로부터 GMP 실사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 승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상호 실사 협력 기구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식약처부터 받은 GMP를 근거로 현장 실사를 면제받고 승인 후 실사 제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명의 전문가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히트 뉴스는 반드시 검색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공장 건설까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산에 대한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생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 나왔던 풀 싱글 유즈 시스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산 속도도 높이고 유연성도 높이고 교차 오염과 물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공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싱글 유즈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앞서 원가를 낮추는 전략 중 하나가 또 싱글 유즈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힌 뉴스에서는 이걸로 원가 절감을 할 수 없다고 기사를 냈었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보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싱글 유즈 방식은 일회용 백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방식의 공장에 비해 비용이 더 들지만 공장 시설에 대한 초기 투자가 작아서 고정비가 낮고 생산 배치 전환이 빠르며 대량의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중소량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더 효율적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보는 공장에서 단계를 쫙쫙 거쳐가며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 백 안에서 과정이 다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퍼머넌트 배양 방식에서는 대용량 생산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번 감염에 노출될 경우 최소 2주, 최대 3개월간의 생산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CMO일 경우 제품 전환 필요 시 제품 전환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 발생, 그리고 검증 기간이 더욱 길어져
연간 투입 비용 대비 제조 가능한 배치수가 매우 작아지게 되므로 경제성이 싱글 유즈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식은 앞에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과정이 스탑되게 돼서 되돌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품을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CMO 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한 공장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 제품을 바꿀 때마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싱글 유즈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싱글 유즈 방식은 교차 오염 리스크가 매우 적고 감염 후 밸리데이션 재확인 등 재가동 공백 기간이 한 달 이내이므로 경제성이 높습니다. 싱글 유즈 방식은 단 일회용 백 등 소모품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단점이 있으나 싱글 유즈 방식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소모품의 부품 소재화 사업이 확대되면서 소모품의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싱글 유즈 방식은 교차 오염이 낮으며 설비의 정비 등에 따른 공정 지연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생산 효율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배양액의 경우 제조 방식에 따라서 배양액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품 제조 단가에서 배양액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배양 공정 개발을 통하여 경제성이 높은 인하우스 배양액으로 대체할 경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면 훨씬 효율적인 것이고 현재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비싼 것이니 본인들이 보편화를 시켜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배양액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공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원가 절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싱글 유즈 방식이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초기 투자 비용에 따라 회사가 생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도 목적에 따라 선택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싱글 유즈 백을 사용한다고 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정배는 줄일 수 있으나 재료비는 여전히 비쌉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배양액 정제 공정보다 세포주 생산성이 원가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즉 1탄에서 설명드렸던 1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싱글 유즈 백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가 절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설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공장이 있으니까 각각 살펴보면 1캠퍼스는 6,500리터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작동 중에 있습니다. 2캠퍼스는 생산성이 98,000리터고 아넥스2는 202,000 리터의 생산성을 목표로 해서 302,400리터의 생산성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는 지어지는 중이거나 부지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보면 1캠퍼스는 현재 6,000리터 정도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2캠퍼스에 98,000리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고 풀 싱글 유즈 시스템으로 건설하였다며 장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산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일까요? 삼성과 셀트리온을 비롯하여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6,500리터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는 303,400리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9년을 기준으로 셀트리온은 19만 리터, 삼성은 306만 리터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국내 39만 리터와 해외 60만 리터 등 총 100만 리터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삼성도 지속적으로 증설 중입니다. 현재 생산성 1위는 삼성입니다. 이러한 규모로 보았을 때 아직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정말 작습니다. 이 캠퍼스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요. 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도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하게도 QC와 QA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고 특별할 것이 없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킹, 시설, 장비, 시스템, 원료, 생산 등 모든 부분의 퀄리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규제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규제 당국에 문서를 제출할 때는 서식을 갖춰서 올바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문서도 준비시켜주고 리뷰도 해주고 컨설팅과 제안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특성화된 팀이 맡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다양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많은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 각국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IPO 일정을 보면 현재 상장 일정은 수요 예측을 2월 23일에서 24일에 진행하고 청약일은 3월 2일에서 3월 3일이라고 합니다. 이만 공모가 참고하시고 시가총액은 최대 5천억입니다. 비교 대상이 SK케미칼과 바이넥스 같은 원료를 만들고 CDMO를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주식의 유통가능 물량이 46.15%로 공모주 물량이 14.96%, 기존 주주 물량이 24.83%로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삼성과 셀트리온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주 자체가 넘사벽입니다. 계약 수와 금액이 정말 크고 이것도 점차 증가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블록버스터급 약물들의 제네릭을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고 신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한 회사, 즉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수주만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생산 시설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CDMO로 공동 개발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개발 자체에도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미리 지분 확보를 해놓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시밀러들을 판매하기 위하여 다양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판매 계약은 별도로 적혀 있었는데 이는 라이선스 아웃 계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신약인 PBP1502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휴원스와 계약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을 담당해내는 현재 연구 인력은 총 20명으로 이들이 공정 개발과 엔지니어링, 즉 공장 설립까지 담당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좀 적은 것 같은데 현재 수주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연구 인력을 충당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적 재산권이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를 계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계약한 것을 해당 계정으로 적어두었으며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yes or no 살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정을 만들어서 속도와 수율을 모두 증가시키고 다양한 방식의 원가 절감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에 대한 특허들도 보유하고 있죠. 또한 CDM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생산시설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하여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원가 절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회사들이 원가를 공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원가 경쟁력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생산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생산 이력을 갖췄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생산 이력을 통한 업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다른 회사들이 아직 해외 규제 당국의 GMP를 획득하지도 못하고 생산 이력이 없는 회사와 계약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